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제는 바로 제 심박수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진짜 슬슬 뛰었는데 워치에서 존투 벗어났다고 해서 제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워치가 문제인 건지 도대체 알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심지어 편한 호흡으로 뛰시는 분들조차도 심박수가 높아지는 걸 막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심박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박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안에서인데요. 아마 두 가지는 들으시면 에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숨이 차고 심박수가 높게 올라가는 이유를 단순히 폐활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낮은 러닝 이코노미에 있는데요. 러닝 이코노미는 달리기 연비를 의미하는 말로 동일한 속도로 달릴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적은 산소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러닝 이코노미가 낮다는 말은 우리 몸이 달릴 때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는 말이고, 따라서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초보 러너들이 러닝 이코노미가 낮을까요? 바로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 러너는 숙련된 러너에 비해 비효율적인 러닝 자세로 인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근육에 공급된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산소 이용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산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케이던스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러닝 초보분들은 케이던스가 낮은데요. 케이던스가 낮다는 의미는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보폭이 넓다는 의미인데, 보폭이 넓으면 필연적으로 발이 몸 앞쪽에 착지하는 오버스트라이딩을 만듭니다. 이때 마찰력의 관점에서 보면 지면과의 접촉이 전진을 방해하는 뒤쪽 벡터로 작용합니다. 이를 인과사슬로 정리해보면 낮은 케이던스로 달리면 보폭이 넓고 발이 몸 앞쪽에 착지하게 되고요. 지면과의 마찰력이 뒤쪽으로 작용해 제동력이 발생합니다. 몸이 앞쪽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발생한 제동력 이상의 근육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요. 더 많은 근육 에너지가 필요하니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심박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천천히 뛴다고 뛰었는데 심박수가 쉽사리 낮아지지 않는 이유죠. 실제로 케이던스가 1 SPM 하락할 때마다 심혈관 부하지표, 즉 심장의 업무 과부하는 약 0.6%씩 상승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반대로 케이던스를 높여 착지점을 몸 밑으로 당겨오면 브레이크가 사라지면서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마찰력이 사라지니 심장은 더 이상 헐떡이며 피를 뿜어낼 필요가 없고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도와 상관없이 케이던스 180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대중적 오해가 있는데요. 러닝 속도는 보폭 그리고 케이던스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느린 페이스, 예를 들어 존2에서 인위적으로 케이던스 180을 강제하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폭을 비정상적으로 좁혀야 합니다. 이는 다리를 들어올리는 장요근과 고관절 굴곡근의 불필요한 수축 횟수를 늘려 대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론적으로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서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목적과 달리 심박수를 역으로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케이던스를 높이는 핵심적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오버스트라이딩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현재 달리는 속도에 맞는 적절한 케이던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페이스별 유효 케이던스 범위를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흔히 초보 러너분들은 존투 훈련을 8에서 10분대 페이스로 시작하실 텐데요. 물론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달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페이스라면 160대 케이던스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페이스가 빨라지면 케이던스도 자연스럽게 16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훈련 방법은요. 철저하게 심박수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존투 심박수를 정해두고 심박수를 벗어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달리다가 심박수가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잠시 걸어서 다시 심박수를 낮추는 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심박수가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근육에 공급된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심박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바로 이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여 심장이 억지로 펌프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이 존투 심박수로 일정 시간 이상 달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훈련이 숙련될수록 에너지 연비가 올라가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답답하더라도 심박수를 존투로 철저히 통제하여 달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워치나 심박수 측정 기기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심박수를 통제하여 30분 이상 뛰는 훈련을 주 3회 이상 해보세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며 높은 심박수에도 그냥 뛰기만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철저하게 낮은 심박수로 달리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천천히 뛰고 있는데 심박수가 높게 나온다면 내 체력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박수 훈련은 심박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리와 같은 페이스로 달렸을 때 심박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비교해야 하죠. 그런데 GPS가 흔들리면 실제로는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페이스가 계속 바뀌어 표시됩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높아진 게 체력 때문인지 페이스가 빨라졌기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워치를 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GPS 정확도가 높은 멀티밴드 GPS가 들어가 있는가 였습니다. 러닝 전문 워치로 유명한 가민 제품 중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제품 중에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싱글밴드를 탑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흔히 많이 착용하는 55 모델이나 165 모델처럼요. 그런데 저는 달릴 때마다 이 거리와 페이스가 정말 정확한 게 맞나? 이런 찜찜함을 가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가민 포러너 255였습니다. 가민 255는 멀티밴드를 지원해서 건물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도 거리와 페이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측정해줍니다. 따라서 같은 페이스에서 심박수가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지 믿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가격 문제로 저렴한 제품도 고민했지만 러닝워치는 한 번 사고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조금 아끼고 계속 측정값을 의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멀티밴드가 들어간 265를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처럼 측정 오차 때문에 찜찜한 게 싫고 심박수 훈련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민 265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민 포러너 265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